반갑습니다. 스포츠계의 핫 이슈만을 쏙쏙 선별해 전해드리는 뉴스 채널 하프타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첫 이슈는 축구의 신 메시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2020-21 스페인 구강컵 16강전에서 FC 바르셀로나는 2부 리그 팀인 바예카노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바르셀로나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는 리오넬 메시와 프랭키 더용인데요. 최근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가격해 두 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던 메시는 1대0으로 뒤진 후반 24분에 동점골을 터뜨려 경기 상황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며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했는데요. 골 상황 이외에도 메시는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는데요. 후반 35분 역전의 골의 기점이 되는 침투 패스를 조르디 알바에게 건넸고 알바의 크로스를 프랭키 더용이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상대 수비 모두를 농락시키는 골까지 터뜨릴 뻔했는데요. 페드리의 패스를 받은 메시가 골키퍼와 수비수를 모두 제치고 슛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옆구멍을 때리고 말았죠. 바르셀로나 소속 구강컵 최다 출전 기록까지 보유한 메시는 이번 골로 인해 올 시즌 현재까지 라리가 11골, 챔피언스리그 3골, 구강컵 1골까지 모두 합쳐 통산 15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만 15시즌 연속 15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메시의 클래스는 죽지 않았다. 디 애슬레틱은 명예전당에 입성한 전설적인 유격수 앨런 트랜멜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지금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유격수 시대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트랜멜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황금 세대에 목도하고 있다. 이것에 근접한 적도 없는 것 같다. 이처럼 트랜멜이 현재의 유격수들을 치켜세운 이유는 최근 2년간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인 WAR을 봤을 때 유격수들이 강타자의 포지션인 3루수 그리고 외야 수비의 핵심인 중견수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디 애슬레틱의 자체 분류 기준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엘리트 유격수는 총 15명인데 이는 다음으로 엘리트 유격수가 많았던 시대인 1906년부터 1908년까지의 10명에 비해 5명이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15명의 현역 엘리트 유격수 중에서는 누가 최고일까요? 디 애슬레틱이 가장 먼저 뽑은 선수는 바로 샌디에고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였습니다. 2019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그는 지난 59경기에서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 점수가 0.937이었으며 내셔널리그 전체 MVP 투표에서도 숱한 베테랑들을 제치고 무려 3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타티스 주니어는 만 21세인 지난해 조정 OPS 154를 기록했는데 이는 리그 평균보다도 54%나 높은 생산력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에 OPS 플러스를 154 이상 기록한 선수는 5명 뿐이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 이를 뛰어넘은 선수는 166을 기록한 마이크 트라웃입니다. 향후 타티스 주니어가 현역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마이크 트라웃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의 황소 황희찬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6일 독일 유력지 키커는 황희찬의 웨스트햄 임대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며 주 내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도 웨스트햄의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이 아약스로 이적한 세바스티앙 알레를 대신할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다며 황희찬을 임대해 공수 공백을 메울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황희찬은 유럽물의 데뷔전이었던 지난해 9월 12일 뉘른베르크와의 독일 축구협회컵 64강전에 선발로 출전해 1득점 1도움을 기록한 것이 전부이며 이후 선발 기회를 얻지 못해 올 시즌 9경기 269분 출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으며 팀 내 전열에서 이탈했다는 평까지 받았었죠. 한편 나겔스만 감독은 28일 오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황희찬이 오랜 시간 빠져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황희찬과 대화를 나눈 나겔스만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임대로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햄의 연고지는 토트넘과 같은 런던이므로 만약 황희찬이 웨스트햄으로 이적할 경우 손흥민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과 잉글랜드의 겨울 이적 시장 마감 시한은 오는 2월 1일로 그 안에 두 감독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팬들이 바라는 장면이 성사될 수도 있겠습니다. 코리안 더비 가자! 다음 이슈는 브래들리 빌이 한 경기 무려 47점을 기록하고도 워싱턴의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뉴올리언스 스무드 킹 센터에서 열린 2020-21 NBA 정규 시즌 뉴올리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워싱턴은 106대 124로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은 3승 11패로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전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워싱턴은 라인업을 제대로 꾸리지도 못했고 10일 단기 계약으로 선수단을 채우는 모험을 감행했죠. 에이스 러셀 웨스트브룩마저 컨디션 난조로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브래들리 빌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이날 빌은 끊임없이 뉴올리언스의 골밑을 누비며 무려 47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빌의 신들린 추격으로 인해 워싱턴은 한때 한 자릿수 점수차까지도 따라잡기로 했죠. 당시 빌은 3점 슛과 돌파 등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빌은 혼자 힘으로 상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무려 13번이나 40득점을 넘겼고 시즌 평균 35.4득점으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팀의 승리에는 기여하지 못했죠. 빌이 벤치에서 좌절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지만 인터뷰 당시 팀에 대한 빌의 충성심과 승리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패배한 뒤 웃고 있었다면 미디어에서 저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는 지는 게 싫어요. 워싱턴에서 이기길 원하죠. 이것이 제가 팀에 남은 이유입니다. 이번 시즌 NBA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의 최강자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LA 레이커스 간의 불꽃 튀는 맞대결이 지난 28일 필라델피아 웰스파코 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 전부터 이 경기는 화제를 모았는데 올 시즌 필라델피아의 사령탑을 맡은 닥 리버스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 레이커스와 같은 연고를 가진 클리퍼스의 감독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필라델피아의 핵심 자원인 데니 그린과 드와이트 하워드는 지난 시즌 레이커스를 우승으로 이끈 멤버로 친정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양 팀의 에이스들은 이날에도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는 28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해리스는 24득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벤 시먼스는 17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34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앤서니 데이비스는 23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레이커스는 전반 3점 슛 11개를 시도해 단 1개만 성공시키는 불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전반전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4쿼터 중반까지 이 흐름이 계속되면서 레이커스가 필라델피아를 추격하는 양상만이 이어졌죠. 하지만 레이커스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마지막 2분 31초를 남기고 알렉스 카루소의 외곽슛을 시작으로 슈레더와 캠파비오스 콜드웰 포프가 3점 슛을 성공시켰죠. 게다가 경기 종료 11.2초 전 데이비스가 레이업 득점으로 106대 105 극적인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이로써 순식간에 승자가 바뀌는 듯 했지만 버저비터가 울리기 3초 전 해리스가 던진 점프슛이 림을 가리면서 미리 보는 파이널의 승자는 필라델피아가 되었습니다. 올 시즌 원정 전승을 기록한 LA 레이커스는 이날 첫 원정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었고 14승 5패로 서부에서도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서부킹의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금주의 가장 핫한 스포츠 이슈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하프타임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